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일 일요일이고요. 구정 연휴 잘 지나고 오랜만에 영상을 켰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정 연휴를 잘 보냈다고 말하긴 했는데 이제 가족을 만났는데 친형이 독감에 걸려 있었는데 저도 지금 살짝 옮은 것 같아요. 약간 오한이 들고 목이 계속 칼칼하고 안 좋은데 그래서 목소리 조금 이상할 것 같긴 한데 또 해보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평소에 다양한 생각을 하는데 이제 뜬구름 잡는 생각으로 경험은 많지 않더라도 이제 블루오션일 새로운 업계 혹은 창업 혹은 개발하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두 가지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뜬구름 잡기일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안 되는 많은 이유들을 그런 이유들로 반박당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나름 괜찮은 사업 같아 보여서 얘기를 해볼게요. 왜 한국에서는 기름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인력 혹은 기술로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또 보면 인류의 발전에 핵심이 되는 기술 혹은 생활에 엄청 도움이 되는 기술 아니면 의료 기술이나 어떤 과학 기술, AI 기술 이런 걸 떠나서 잘 되는 업계가 몇 개 더 있는 것 같아요. 사치품 업계가 불황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돈이 도는 업계이기도 하고 또 비슷한 유로 관광 산업도 있고 그런 생각을 이리저리 해보다가 한국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한 게 이제 관광 산업인데요. 제가 살면서 여행을 꽤 많이 다녔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 덕분에 부모님 여행 가실 때 따라가서 여러 나라 가봤고 또 성인이 된 후로는 혼자서 국내 여행도 꽤 많이 했어요. 어릴 때부터 알바를 했기 때문에 돈 모아서 여행 다니고 이런 거를 즐겨 했었고 지금 돌이켜보면 기억에 남는 많은 여행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진짜 좋았던 여행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가족 넷이서 자동차로 국내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고속도로를 거의 타지 않고 이제 서울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내려가서 아래를 훑고 오른쪽으로 올라오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번 국도 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동해에 있는 7번 국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동해안을 따라서 올라오는 그런 자동차 여행을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운전하고 어디 들려서 자고 그 근처 관광하고 맛집 가고 이렇게 돌아서 했는데 그 기간 중에도 특별히 동해안을 따라서 차 타고 올라왔던 기억이 많이 남아요. 아래에서 맛있는 거 먹고 아침에 출발해서 새벽에서 아침에 바다를 보다가 또 정차해서 뭐 좀 먹고 점심쯤에 바다를 보다가 또 밥 먹고 커피 한잔 하고 올라오면서 또 어두워지는 바다를 보고 굉장히 예뻤고 기억에 많이 남는 여행이었어요. 특별히 차에서든 밥 먹을 때든 커피 마실 때든 많은 대화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는 여행이에요. 여기서 차가 난 건데 우리나라도 관광할 여지가 굉장히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여행지를 결정할 때 관광파, 문명을 본다거나 건축물, 그 나라의 자랑, 대표되는 어떤 유산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혹은 휴양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두 가지를 나름 우리나라가 만족시킬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나누지 않더라도 여행에서 이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가 언어고 하나가 치안이잖아요. 근데 모두가 알다시피 항상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치안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어느 시간대에든 어느 거리든 나름 안전하다. 그리고 남의 물건 잘 안 건든다. 굉장히 접근이 좋게 만드는 것 같고 언어가 좀 문제라면 문제인데 외국인들에게 표면적으로 우리랑 외모가 다른 사람에게 한국인들이 한국어를 하길 기대하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영어로 말을 걸기도 하고 영어 수준은 우리나라가 영어를 안 쓰는 나라들 중에서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라틴 계열이나 중동 쪽, 중국 이런 나라 사람들이 와서는 관광하기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다행히도 요새는 어플이나 핸드폰 AI 기능 통해서 대화도 해결되고 하니까 또 검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류의 관광 산업을 한번 개발해 보면 어떤가. 동해안에 쭉 이제 나라도 투자를 하고 이런 괜찮은 바다가 보이는 숙박시설을 연계해서 짓고 사이사이에 맛집도 좀 넣고 되게 그 국도가 머릿속에 어디서나 어느 타이밍이나 예뻤다는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예쁨과 함께 아쉬운 점이 조금 휑하다. 뭔가 이렇게 놀이시설까지는 아니지만 편의시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걸 조금 뭐라고 표현하죠? 종합적으로 건설을 해야 한다고 할까요? 인프라를 만들어서 보면 어떤지 저는 올라오면서 여행을 했지만 동해 위쪽에 한 속초쯤에 공항이 있고 공항이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쪽 부근으로 공항을 만들고 내려가는 식의 루트 해서 부산에서 인천으로 돌아와서 본국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루트를 만들어서 동해안을 살려서 관광 코스를 만들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물론 그 동해안을 따라서 있는 풍경들이 그 해외 유명한 휴양지들 바다들에 비해 엄청 예쁘냐 하면 제가 객관적인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왜냐면 동해는 우리한테 워낙 익숙하고 세계에서 예쁜 바다들이라고 표현되는 필리핀 바다나 아니면 남미의 바다들 이런 건 저희한테 워낙 이색적이고 예쁘잖아요. 그런 느낌을 외국인들이 동해를 보고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아이템으로 괜찮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좀 많이 뜬구름 잡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제가 능력만 되면 정말 개발해보고 싶은 어플인데요. 이거는 로얄티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능력이 있으신 분이 개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어플이냐면 제가 가 제목을 상추라고 지었는데요. 상호 추가 이런 생각인데 뭐냐면 조금 편협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10대 때부터긴 하죠. 10대, 20대, 30대 솔로들이
우연찮게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았을 때 말 걸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다고 지나치기엔 너무 아쉽고 지나고도 생각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또 막상 실제로 물어보게 되면 너무 용감한 것 같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능숙해 보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진짜 나쁘게 보면 뭔가 픽업 아티스트들 마냥 맨날 그러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요거에 대한 접근성을 한번 해결해 보고 싶어서 채팅 어플을 구상해 보다가 상추라는 어플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 어플을 서로 깔고 있는 상태에서 QR로만 서로 찍어서 서로에게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나도 내 프로필 설정을 안 하고 그 사람도 그 사람 프로필 설정을 안 해서 추가하더라도 정보를 알려면, 추가적인 어떤 그 사람의 신상을 캐려면 대화를 이어가서 해야 되는 거죠. 제 생각에 번호를 알려주거나 뭔가 추가적인 액션을 취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점이 나의 신상 노출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카톡을 알려줘도 카톡 프로필이 있고, 전화번호를 알려주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정보를 주게 되죠. 뭐 SNS 계정이 연동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번호를 타고 여러 정보를 알게 될 수도 있고, 구글 검색해서 정보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단순히 그냥 뭐 프로필이 뭐라고 해야 할까, QR로만 추가해서 랜덤한 닉네임 있잖아요. 뭐 태백산 원숭이, 뭐 강릉 코끼리, 막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인 만난 후에 서로가 서로인만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채팅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조금 더 소개팅 어플들은 온라인으로 먼저 만나고 연결돼서 혹은 사진 교환을 하고 하는 거에 비해서 실제 한번 보고 서로 추가를 했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말 걸기도 좀 접근성도 괜찮고요. 가서 그냥 상추하세요 물어봐서 QR 찍으실래요 해서 서로 찍고 연결하고, 또 하나의 기능적인 부여를 하고 싶은 게, 그렇게 얼떨떨하게 졌잖아요. 근데 연락을 안 하고 싶으면 그냥 프로필을 날리면 상대, 그러니까 태백산 호랑인데 그걸 그냥 지우면 다시는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못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좀 부끄러워서 그냥 얼떨결에 졌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다시 날 못 찾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상 노출도 안 되고, 연락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렇게 채팅하다가 뭐 친해지고 번호 교환하고 카톡으로 넘어가든 뭐 다른 SNS를 공유하든 그런 건 그들 맘이겠죠.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솔로 싱글이 이성의 뭔가를 따는 걸로만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확장되면 장점이 될 것 같은 게 비즈니스에서도 도움이 돼요. 우리가 누군가의 소개로 막 이렇게 연결해서 어떤 자리에서 알게 된 사람들한테 굳이 막 내 신상을 많이 드러내면서 뭔가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을 때 상추로 서로 추가하고 얘기 좀 하다가 서로 잘 맞으면 그때 좀 더 사업적인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조금 무례하게 요구하는 사업이 만나서 진행될 것 같으면 상추하시죠, 다음에 연락하시죠 하고 돌아가서 그냥 지워버릴 수도 있고요. 상대는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여행에 확장을 해보면 해외여행 가서 상추가 글로벌한 어플이 됐다고 쳤을 때 뭐 이렇게 첫눈에 반하고, 혹은 그 사람이랑 더 대화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고 빨리 또 이동해야 되면 상추, do you know 상추 해가지고 서로 QR 찍고 채팅 좀 해보고, 뭐 혹자는 소개팅 어플과 뭐가 다르냐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대부분의 소개팅 어플은 어플이 먼저라는 점에서 안정성에 약간 두려움이 있죠. 괜찮을 사람일지 좀 무섭기도 하고. 근데 뭐 상추는 뭐 내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가끔 목격한 사람 이러면 어쨌든 동네 사람이고 실물을 먼저 보다가 이걸 찍었기 때문에 안정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그래서 진짜 제가 어플 개발 기술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바로 하고 마케팅해서 도입해보고 싶은 어플인데 아쉽게도 그런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하나는 좀 많이 뜬구름인 얘기랑 두 번째는 나름 혼자서는 많이 생각하고 구상해서 구체화해본 어플 개발 얘기까지 해봤는데, 아무나 가져가서 쓰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부자 되시면 제가 로열티 달라물 안 할 테니까 잘 썼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